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힘슨 헐스 헬스, 티커 심볼 HIMS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주가 하락, 그날 하루 마이너스 3.89%나 빠졌었죠. 이 단기적인 움직임에 좀 주목해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최신 뉴스들, 애널리스트 리포트, 그리고 이 회사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 또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하루 동안의 주가 변동, 이걸 시작점으로 삼아서요. HIMS라는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강점, 약점, 또 기회와 위협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우선 그 10월 21일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주가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의 주식 매각 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내부자, 그것도 회사의 재무 상태를 총괄하는 임원의 주식 매도가 왜 이렇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그 내부자 매도, 특히 CFO나 CEO 같은 아주 핵심 임원의 주식 매도는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이게 좀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걸 경영진이 자기 회사 가치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없나? 이런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회사의 단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미래 전망에 대해서 뭔가 우려할 만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런 우려가 갑자기 그날 불쑥 생긴 건 아니었군요. 주가 하락 직전에도 좀 부정적인 분석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는데요. 주가 하락 바로 전날인 10월 20일에 키뱅크라는 곳에서 HIMS 분석을 시작하면서 보유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마진 확대, 그러니까 이익률 개선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매출은 늘어도 수익성이 좋아질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아하, 수익성 문제. 네. 그리고 그보다 며칠 전인 10월 중순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매도, 셀 등급을 유지하면서 더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9월 주문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그리고 신규 고객 확보 비용은 계속 늘어난다. 경쟁도 점점 심해진다. 이런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했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왔군요. 네, 맞아요. 11월 3일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두고 이런 분석들이 연이어 나오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딱 CFO가 주식을 파놨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존재하던 불안감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CFO의 주식 매각은 이미 존재하던 시장의 여러 의구심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인 우려가 깔려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잠시 한 발 물러서서요. HIMS라는 회사 자체를 좀 더 들여다보죠. 이 회사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꽤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뭔가요? 네, HIMS의 핵심은 구독 기반의 DTC, 그러니까 디렉트 투 컨슈머, 원격 의료 서비스입니다. 주로 다루는 분야가 탈모, 성 건강, 피부 관리, 정신 건강 같이 예전에는 병원 가기 좀 민감하거나 좀 부끄럽게 여겨졌던 그런 영역들이에요. 아, 그렇죠. 이런 서비스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하는 거죠. 의사 상담도 온라인으로 받고 필요하면 처방약까지 집으로 배송해주고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네, 이 모델의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투명한 가격, 다른 하나는 압도적인 편리성입니다. 기존 의료 서비스는 비용 구조가 좀 복잡하고 불투명한 면이 있었잖아요. 네, HIMS는 가격을 딱 명확하게 제시하죠.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 그러니까 MZ세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네. 실제로 구독자 수가 200만 명이 넘고 고객 유지율도 80% 이상으로 아주 높다는 게 이 모델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시공간 제약 없이 상담받고 처방약까지 집으로 배송받는다는 점, 이게 정말 매력적이네요. 기존 의료 시스템의 불편함을 딱 파고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약점이 없을 순 없겠죠? 어떤 내재된 취약점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특정 제품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성건강 관련 제품이나 탈모 치료제 같은 특정 카테고리 매출 비중이 아직 상당히 높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좀 편중되어 있군요. 자가 나타나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 시작하면 회사 전체 실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취약점은 이 구독 모델 자체에서 오는 리스크인데요. 구독 서비스라는 게 편리하긴 하지만 가끔 이 해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거나 소비자한테 불리한 약관 같은 걸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들 있죠. 실제로 힘스도 과거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죠. 여기서 구독 취소 절차의 복잡성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편리함을 내세우는 비즈니스 모델일수록 소비자 보호나 규제 준수 같은 측면에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죠.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구독 모델 운영상의 어떤 규제 리스크. 성장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네요. 그런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재무지표상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2024년 연간 매출이 8억 7,200만 달러였고 2025년에는 이게 14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조정 이비다티아, 그러니까 삼각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외형 성장은 정말 시장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그만큼 힘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이비다티아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단순히 매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는 의미니까요. 비용 관리도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월 21일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 그러니까 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눈부신 성장세가 과연 지속 가능한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특히 HMS가 마케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는 구조거든요. 이 높은 마케팅 비용 지출이 계속해서 수익성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우려사항입니다. 그 부분이군요. 결국은 새로운 고객을 계속 데려오고 또 브랜드를 알리려면 광고다 프로모션 같은 데 돈을 많이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 너무 커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거 아니냐, 혹은 이익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군요. 네, 절약합니다. 성장은 좋은데 그래서 결국 남는 게 있냐는 거죠. 이게 앞서 이야기한 그 키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그리고 CFO 매각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 맥락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무리 빠르게 늘어도 그 과정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혹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CFO가 주식을 매도했다. 이건 투자자들로 하여금 혹시 경영진 스스로도 앞으로 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이 없는 건가? 혹은 내부적으로 성장세가 꺾일 거라는 신호를 먼저 감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충분했던 거죠. 결국 CFO 매각이라는 이벤트가 그 밑에 깔려있던 재무적인 불안감, 특히 이 지속 가능한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면 위로 확 끌어올리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려한 성장 지표 뒤에 가려져 있던 이 수익성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계속 누르고 있었고 CFO 매각이 그 불안감을 증폭시킨 거군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HMS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 환경은 좀 어떤가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이게 연평균 20% 이상씩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만큼 경쟁 환경은 그야말로 전쟁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직접적인 경쟁자들을 보면 HMS랑 아주 유사한 DTC 모델을 가진 로우, 예전 이름은 로맨이었죠. 이 회사가 있고요. 또 좀 더 넓은 범위의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라닥 헬스 같은 기존 강자도 있고, 또 여성 건강 쪽에 특화된 널스 같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객층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이미 경쟁자들이 꽤 있군요. 네. 그런데 HMS에게 어쩌면 더 큰 위협은 바로 공룡들의 등장입니다. 공룡이요? 네. 바로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죠. 아마존 클리닉 같은 서비스요.
이런 기업들은 뭐 막대한 자본력은 기본이고 이미 확보해 놓은 수억 명의 고객 기반, 그리고 아주 강력한 물류 시스템, 그리고 또 기술 개발 역량까지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마존 같은 기업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 원격 의료나 약품 배송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든다면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범위 확장 측면에서 HMS에게는 정말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HMS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올린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잠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가장 경계해야 할 경쟁 상대라고 봐야겠죠.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의 참전은 정말 이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변수겠네요. 이런 정말 살벌한 경쟁 환경 속에서 HIMS는 어떤 차별화 전략,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고 있나요? 단순히 편리하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HIMS도 물론 나름의 생존 전략,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브랜드 파워입니다. 기존에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의료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주 젊고 세련된 감각의 브랜딩을 했어요. 이게 특히 젊은 소비자들한테 강하게 어필했고요. 단순히 인지도가 높은 걸 넘어서서 민감한 건강 문제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브랜드 신뢰 자산을 구축했다는 점, 이게 HMS만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브랜딩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 UX입니다. 웹사이트나 앱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직관적이고 쓰기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 자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었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 투명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기술을 통한 차별화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매드매치라는 AI 기반의 개인화 기술이에요. 매드매치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네, 그 매드매치는요, 환자의 여러 건강 데이터, 예를 들면 뭐 증상이나 라이프스타일 정보 같은 것들을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이나 약물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기술이에요. AI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군요. 네, 이걸 통해서 단순히 편리함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치료 효과라는 의료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여서 다른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인 거죠. 기술을 통해서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 경험을 제공하고 이걸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나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인 혜자, 즉 경쟁 우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자 경험, 가격 투명성, 그리고 이제는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군요.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엿보이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HIMS의 사업 모델, 재무 상태,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기회와 위협 요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워트 분석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HIMS의 현재 상황을 스워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한번 정리해보죠. 이게 HIMS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요인들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강점, 스트렝스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높은 고객 충성도겠죠. 또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 기반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 이것도 아주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매드매치 같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이것도 중요한 자산이고요. 네. 다음은 약점입니다.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높은 마케팅 비용을 계속 써야 한다는 점. 이게 수익성에는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요. 또 특정 질환, 예를 들어 성건강이나 탈모 같은 특정 분야와 관련 제품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 이건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구독 모델 운영과 관련된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도 내재된 약점이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기회, opportunities 요인입니다. HIMS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할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요즘 제약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GLP-1 계열 약물, 흔히 체중 감량 효과로 알려진 약물이죠. 이걸 활용한 체중 관리 시장 진출은 정말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갱년기 치료 시장이라든지 다른 만성질환 관리 분야로도 확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I 기술이나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과 연동해서 서비스를 더 고도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 기회도 정말 많네요.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입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요. 우선 원격 의료나 의약품 온라인 처방, 배송과 관련된 규제 환경, 이게 아직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규제 리스크가 크군요. 진입. 이건 뭐 경쟁 환경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봐야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건 HMS가 다루는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 그리고 점점 더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들, 이건 역시 계속해서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할 아주 중대한 위협 요인입니다. 이렇게 스워스로 정리하고 보니까 HMS가 처한 상황이 정말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강력한 브랜드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라는 엔진을 달고 있지만 동시에 수익성 압박이라는 브레이크, 그리고 거대 경쟁자의 추격과 예측 불가능한 규제라는 폭풍화에도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HMS 미래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은데요. 네, HMS 미래는 결국 균형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균형을 어떻게 잘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GLP-1 기반 체중관리 시장 진출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성공적으로 발굴하고 그걸 시장에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합니다. 이건 회사의 가치를 정말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어쩌면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거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이 경쟁 환경 속에서 어떻게 HMS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환경에 어떻게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성장과 안정, 혁신과 기재 준수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증명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매출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시장에 확실하게 입증해야만 장기적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10월 21일의 그 주가 하락은 바로 이 수익성 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속죄에 대한 시장의 날카로운 질문이자 경고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날의 3.89% 주가 하락은 단순히 시장의 노이즈나 해프닝이 아니었네요. CFO의 주식 매각이라는 즉각적인 우려와 함께 그 이면에 깔려있던 수익성 문제, 경쟁 심화, 규제 불확실성 같은 더 깊고 구조적인 질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시장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HYMS는 의심할 여지 없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게임 체인저로서 혁신적인 모델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로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특히 체중관리 시장처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은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죠. 하지만 그 밝은 기대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규제 문제나 아마존 같은 거대 경쟁자들의 움직임은 HYMS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라는 점이 더 까다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HIMS의 장기적인 성공은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 하나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매드매치 같은 AI 기반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 강화해서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더 깊고 넓게 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10월 21일 주가 하락은 이 혁신적인 기업이 가진 밝은 잠재력과 동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을 함께 보여주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HIMS에 대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HIMS가 다루는 분야들, 탈모, 성건강, 정신건강 같은 것들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매드매치 AI 같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면 필연적으로 더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 건강 데이터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회적으로나
규제 당국 차원에서나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했던 경쟁 심화나 마진 압박, 이런 문제들보다도 이 데이터 관련 이슈가 HIMS에게 훨씬 더 예측하기 어렵고 어쩌면 더 근본적인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HIMS를 이해하는 데 또 다른 관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HIMS의 특정일 주가 변동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요인들, 사업 환경과 전략, 그리고 미래 과제까지 함께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HIMS라는 기업을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더 깊은 맥락을 제공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